아이는 비언어성 지능이 낮아요. 난독증이래요. 진단명을 내리시네요, 어머님이. 진단명이 다 내려가지고 와요. 그리고 AD인 것 같아요. 그럼 AD가 뭐예요? ADHD를 예, 예. AD라고 어머님들이 얘기하시거든요. 예. 이제 그런 어떤 용어들을 가지고 이미 진단이 다 내려지고 거기에 다 맞춰져 있어요, 애는. 안녕하세요.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TV의 저는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여러분은 아이의 마음 얼마만큼 안다고 생각하세요? 오늘은 아이 마음 읽기를 주제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인사 말씀 좀 오랜만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브란스 병원 청근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알던 아이가 아닌 것 같다라는 네. 이유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아이들을 어머님들이 키우면서 뭔가 아이들에 대해서 부모님들도 재단하는 게 있어요. 자기의 어린 시절 경험이 투자되기도 하고 네. 자기 초등학교 1학년 때 생각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나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엄마한테 이런 말을 했고 뭐 시험을 빵점 맞았을 때 이런 기분이 들었고 또 선생님한테 혼났을 때 이러이러했으니 우리 아이도 그럴 거야 라는 어떤 자기의 그 데이터에 기반한 양육을 하거든요. 보통. 맞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애를 자기 틀에 자기 생각의 틀에 맞춰서 아이를 바라보거나 대화하려는 습성이 많죠. 아무래도. 나의 기반에서. 자기의 데이터. 네. 자기 그 데이터는 어디서 나와요? 자기 부모님과의 그렇죠. 어린 시절 자기 예.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그 데이터가 쌓여 있는 건데 그 데이터라는 게 어떻습니까? 사실은 편향된 데이터가 많죠. 자기 하나만의 경험이니까. 네네네. 그런데 그 아이는 그 데이터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질적인 거나 유전자도 다르고 아빠하고 섞였으니까 어쨌거나. 근데 만약에 내가 생각한 반응이 아니면 당황하기 그렇죠. 시작한 당황하고, 거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얘는 거죠. 나는 엄마 말 잘 들었는데 나는 아빠 말 잘 들었는데 예, 얘는 예. 왜 나한테 반항하지? 그러면서 이제 막 맘카페나 그런 걸 뒤지면서 맞아요. 이 반항적 도전장애야? 산만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막 진단명을 어머님들이 막 붙이기 시작해서 네네. 병원을 찾아오시는 사례가 많은데 예. 사실은 애는 반항하는 게 정상이에요. 너무 순종적인 게 오히려 문제였던 거지.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네네. 2년, 3년, 5년 맞아요. 막 그렇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기사를 저도 볼 때마다 너무 곤혹스럽고 이걸 어떻게 시스템을 개선해야 되지? 그러면서 저희가 학회 차원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원인이 뭘까요? 너무 많은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걱정이 크다. 예전 같으면 병원 예약까지는 안 할 법한 그런 아이들도 병원을 찾아서 네네. 정상이다라는 말을 한마디 듣고. 듣기 위해 어. 대학병원은 뭐 몇 년씩 수년씩이고 개인 병원도 지금 6개월 1년씩 밀려있는 병원도 심지어 있어요. 네. 그리고 만약 그 대기를 걸어놓고서는 더 상상의 나라를 펼 거잖아요. 이 아이가 이 문제가 더 부각돼서 부모님들 걱정을 하다 보면 계속 감정의 골이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우리 좀 커뮤니티 예. 이 어머님들이 많이 모여 계시는 이제 커뮤니티 맘카페라든지 그런 데를 들어가면 글로만 커뮤니케이션을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렇게 가끔씩 뭐 검색 보세요. 엔진에 걸려가지고 네네. 이렇게 맘카페를 우연히 들어가 보게 돼요. 오픈된 공간 같은데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 아닌데 어머님들끼리 너무 심각하게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 걸 우연히 목격하게 됩니다. 그럼 제가 거기 가입해갖고 들어가서 이거 별 문제 아니에요 할 수는 없잖아요. 저 성근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남기면 이제 거짓말하지 말라고. 갑자기 클로즈하고 이제 뭐 이렇게 정근하게 그러면 말도 안 돼, 약간 이제 이러면. 큰일 나니까 저는 보기만 하고 이런 문제들로 맘카페에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고 네. 여기에서 위안도 받고 여기에서 걱정도 새롭게 하게 되고 그러는구나를 제가 알게 되죠. 근데 걱정이 많이 발산되는. 많이 발생되는 네네. 공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위로도 받기 때문에 저는 뭐 맘카페를 들어가지 마셔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있는 정보를 너무 신뢰하거나 거기에서 어머님들이 무슨 여러 가지 후기들을 많이 적어놓는데 아무래도 각색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기억은 일부러 거짓말을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왜곡되게 되어 있거든요. 방송 같은 데 나와서 하는 말들은 믿으셔도 돼요. 소아정신과 전문이요. 그래서 저도 이런 데 자꾸 나오고 예. 유튜브도 찍고 라방도 하고 이제 그런 좀 더 이유가 정확한. 사실 병원에 안 오셔도 되는 분들은 그냥 이 유튜브 보고 또는 어떤 제가 최근에 낸 책들 같은 걸 보면서 해보니까 우리 아이는 이 정도는 아니야. 그럼 병원을 예약했다가 취소하셔도 됩니다. 문제 행동들이 정상 발달 단계에서 보여줄 수 있는 문제 행동들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병이 아닌데 네. 이제 그것 때문에 병인 줄 알고 소아정신과 예약을 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었더니 저절로 좋아져.
그러면서 이제 아. 예약을 취소하시는 경우도 많죠. 네. 이제 대표적인 게 뭐 유아기의 특증상은 흔히 이렇게 되게 일과성으로 나타나기 쉽거든요. 그런데 뭐 한 2, 3일? 네네. 2, 3일 눈을 좀 약간 깜빡였어. 그리고 일주일 정도 좀 가. 이제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네. 2주도 채 안 됐는데 이제 그때 막 예약을 해요. 병원 막. 근데 예약이 안 되니까 막 발을 동동동동 구르면서 뭐 이런 막 맘카페도 들어가 보시고 그러시겠죠. 그러는데 4살, 5살, 하여튼 4, 5살 학교 입학 전에 생기는 그냥 단순 눈 깜빡임 같은 그런 운동틱은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흔히 있어요. 문제는 이제 초등학교 7살 이후에 약간 복합틱으로 거린다거나 킁킁거린다거나 또는 안면 근육틱이라든지 고개라든지 어깨라든지 좀 전신 이렇게 좀 더 큰 틱이 같이 동반되는 게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지속될 때 그때 이제 틱 치료는 해야 되고 이게 병원에 와야 될 건데 그냥 조금 눈 좀 깜빡이고 조금 킁킁거렸다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어떤 약을 먹어야 되거나 병원을 찾아야 될 걸로 이제 생각하시고 겁을 많이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나타나다가 저절로 없어지는 것들일 수 있다. 나이에 따라서 부모님이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되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나이가 이 나이에 정상적으로 보여질 수 정상적으로. 있는 문제인가. 네네. 근데 문제라는 표현을 좀 쓰는 게 조금 어폐가 있긴 한데요. 이건 정상 발달 과정 중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냥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병의 증상인지 정상 발달 과정에서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행동인지에 네네네네. 대한 구분이 어머님들은 잘 안 되시니까 예. 이제 육아서도 막 찾아보시고 또 무슨 여러 가지 이제 전문가 강연도 맞아요. 들으러 네네. 다니시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상 발달 과정을 이제 소아정신과 의사들은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아이가 보이고 있는 이 모습은 정상 발달 과정 중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기다리면 저절로 좋아질 겁니다라는 말만 들어도 너무 위안이 되고 그러는 거죠. 대기가 이렇게 기니까요. 만약에 교수님이 우리 아이의 문제 행동이 어떤 문제 행동이 걱정돼. 그럼 가장 베스트 방법으로 추천하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정상 발달 과정들에 대한 육아서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정상 그걸. 발달 과정이 뭔가 뭐 예를 들어서 영아기 때는 어떤 아이들이 그 시그널을 보이고 네네. 뭐 배가 고파도 울고 또 기저귀가 젖어도 울고 또 심심해도 울어요. 그 우는 거는 애착 행동이라고 해요. 애가 엄마가 이렇게 애가 뭘 좀 이렇게 일어서려다가 또는 뭘 조작하다가 잘 안 되면 엄마가 뭐 땡땡아 엄마가 도와줄게 그러면 엄마 손을 탁 치거든요. 예. 그럼 얘는 벌써부터 무슨 ADHD인가? 벌써부터 맞아. 고집이 이렇게 세. 그래서 네네.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걱정된다고. 걱정이 돼서 예. 막 찾아보는 건데 그건 정상이에요. 자기의 자율성을 추구하려는 일종의 시도 같은 겁니다. 그거를 땡땡이 스스로 하고 싶어요? 엄마가 그럼 기다릴게. 힘들면 도와달라고 얘기해. 그러면 이제 엄마가 옆에서 지켜보고만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엄마들은 어떻습니까? 애가 조금이라도 실수하거나 다칠까 봐 그냥 다 해주고 맞아요. 의존적으로 만드는 부모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덜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발달 그 단계와 발달 단계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알면 얼마든지 자기의 자율성을 그 아이의 자율성을 존중해주면서 또 어떤 선을 넘지 않게 훈육을 잘 할 거란 말이죠. 이게 정상 발달 과정의 문제인지 아니면 조금은 걱정을 해야 될 문제인지가 정상 발달 과정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쓰신 책을 본다거나 네. 또는 강연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어머님들이 이렇게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요새는 이제 굉장히 공부들을 스스로 마음만 독학들을 먹으면 할 많이 수가 하시잖아요. 있죠. 예. 그래서 전문가들 많아요. 막 이만큼 그냥 프린트를 해갖고 갖고 오세요. 네, 그래서 제가 아주 진료 볼 때도요? 지식이 너무 많으세요. 용어는 이미 다 오. 이미 어머님들이 용어의 전문가예요. 그러면 근데 이제 문제는 네네. 어떤 용어를 막 얘기해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자극 얘가 뭐 감각적으로 뭐 예민합니다. 또는 과각성이 높아요. 뭐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네네. 이제 찔리시는 우리 어머니들 많으시죠? 그럼 각성이 높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어머님?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걸 각성이 높다고 표현하면 안 되는 것들도 그렇게 쓰시기도 하고 우리 아이가 산만해요. 그런데 몇 살입니까? 그러면 지금 38개월이에요. 38개월짜리 아이는 원래 산만해요. 그리고 산만하다고 보여지는 그런 모습에서 그 요인이 어디에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산만한 걸로 보일 수도 있고 불안해서 산만해 보일 수도 있고 애들한테 관심이 없어서 다른 짓을 하니까 산만해 보이는 거일 수도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불안, 사회성 문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산만성이라는 그 용어라는 그 틀에 가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발 저는 부모님들이 그런 전문 용어나 그런 어떤 단어를 써서 아이를 묘사하지 마시고 아이가 벌어진 있는 그대로의 그 사건, 에피소드를 그냥 사파를 아주 날 것 그대로
그걸 버바팀이라고 하는데 예, 예. 아이가 표현한 말을 그대로 저한테 해주세요. 또는 어머님이 선생님한테 들은 내용 에피소드를 그대로 얘기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진료실에서 부모님이 말을 합니다. 그거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왜곡이 이게 생기니까요. 아는 게 너무 많으셔가지고 부모님이 이제 착각이네요, 정말.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맘카페에 들어가서 예. 뭐 온갖 얘기를 하면서 어머님들끼리는 요거를 요렇게 표현하더라라고 약간은 잘못된 용어들이 막 생긴 거죠. 혹시 일리 너무 재밌는데 한 가지만 더. 이걸로 프레임을 짜서 온 경우 네. 진료실을.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비언어성 지능이 낮아요. 비언어성 비언어성 지능. 학습 장애래요. 난독증이래요. 진단명을 내리신대요, 어머님이. 진단명이 다 내려가지고 와요. 그리고 제가 뭘 봤을 때는 AD인 것 같아요. 그럼 AD가 뭐예요? 그럼 ADHD를 예, 예. AD라고 어머님들이 얘기하시거든요. 예. 이제 그런 어떤 용어들을 가지고 이미 진단이 다 내려지고 거기에 다 맞춰져 있어요, 애는. 그러니까 저한테 그걸 맞춰서 얘기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듣고 싶지가 않거든요. 네네. 진료할 때. 어머님이 해석한 그걸 해석을 이미 해서 갖고 오신 걸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어머님이 병원을 찾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를 듣고 싶은 거죠. 그리고 아이는 어린 시절에 어떤 모습의 아이였는지 제가 아이를 그냥 CCTV가 아니라 뭐죠? 그 홈 비디오로 그냥 아이를 들여다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날 것 그대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그 집을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네. 어머님이 있는 그대로 최대한 있는 그대로 묘사해 주길 바라는데 어머님들은 이미 진단명으로만 얘기하시고 뭐 과각성이 있고요. 그리고 조음이 문제가 있고 구음 장애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요새는 어디서 그런 정보를 접하셨을까요? 발음이 안 좋아요. 그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와. 근데 구음 장애가 있어요. 조음의 문제가 있어요. 자음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의 문제가 자꾸 산으로 가요. 애에 대한 정확한 판단하기가 평가가 어려워져요. 그리고 그걸로 확신을 하고 오셨을 테니까 그렇죠. 교수님의 멘트가 잘 안 들어갈 이미 것 같아요. 편향돼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진료를 받는 프로세스 이게 이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병원마다 조금씩 다 다른데요. 네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효율적인 진료를 위해서 네. 하루 전날 설문 링크를 보내드려요. 음. 원래 예전에는 병원에 오셔서 대기하면서 수기로 작성했던 거를 저희가 스캔을 떠야 되는데 그 스캔 뜬 거가 조금 흐리기도 하고 오셔서 대기하면서 작성하는 게 막 약간 마음이 급해지시 시간을 쫓기니까 대충 쓰기도 하시고 그래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일주일 전에 보내드리라고 간호사나 이 시스템에 얘기를 했더니 일주일 전은 조금 어렵다고 하여 하루 전에 이제 보내고 있는데 하루 전에 이제 밤 늦게 받으신 분들은 막 조금 급하게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있는 그대로 사파를 묘사하시는 경우가 훨씬 90% 이상 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전에 아이에 대한 어떤 일화가 있고 저희가 걱정되는 항목을 부분 10가지 항목을 만들어서 네네. 이제 한 페이지로 쫙 해서 이렇게 그 구글 독처럼 네네네. 만들어서 링크를 보내드리면 네. 어머님들이 쫙 쓰세요. 그러면 이제 과거에 검사했던 기록지, 결과, 뭐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런 걱정을 했는지 그래서 일지를 다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평소에 또 기록을 해놨던 분들은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물어보고 싶다. 그러면 진료 현장에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어머님 어제 설문지에 쓰신 거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애가 뭐 편식이 심하다고 했는데 무슨 음식을 더 안 먹습니까? 그 작업을 진료실에서 하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건 발달 과정을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양육자 이슈 같은 것들 그리고 엄마 아빠가 뭐 어렸을 때 좀 별거를 했다거나 그래서 엄마가 친정에 애를 데리고 갔다거나 또는 애가 그 사이에 뭐 할머니한테만 키워졌다거나 이제 그런 아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제대로 안 물어본 채 아이의 모습, 지금 현재의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환경에 의해서 생기는 말이 늦다거나 또는 사회성이 떨어진 경우에는 반응성 애착장애라 그래서 환경적으로 엄마로부터 너무 일찌감치 분리됐다거나 엄마가 우울증이 심하셨다거나 또는 어머님의 성격적인 결함이 좀 임상적 수준에 있으신 분들이 아이의 양육하는 방식에 좀 병적인 양육을 했을 때, 뭐 아동 학대 같은 거 있죠. 그런 경우에는 방치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애가 자폐처럼 보이는 그런 증상들을 보여요. 엄마를 봐도 허공을 본다거나 엄마를 보면 막 이렇게 소스라치게 막 도망간다거나 그리고 이상한 혼잣말을 한다거나 우영우 때문에 너무 자폐가 유명해졌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 자폐라고 그래요. 무슨 일만 있으면 자폐 아니냐고. 눈만 안 맞추고 이름 불러면 엄마한테 화나서 반응 안 하는 건데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니냐고 찾아오시는데 그걸 가려내고 아니다라고 말하기가 요새는 좀 바쁜 상황이 됐습니다. 자폐가 아닌 아이들도 막 이제 예약을 막 해서 오셔서 이를 알아보기 위한 시그널을 해석하는 단계가 필요한 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온마을 아이 하나를 양육하는 데는 온마을이 필요하다는 게 정말 온마을이 아니고 일종의 상징 같은 거거든요. 그 아이를 둘러싸고 가장 인접해 있는 곳에는 엄마가 있고 그다음에 엄마한테 심리적 영향을 주고 엄마한테 굉장히 중요한 뭐 경제적인 그런 것들 그리고 심리적 어떤 환경적인 것들 요인이 되는 아빠가 있을 것이고 네네. 왜냐하면 아빠가 그 다음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아직까지 많아요. 전통적으로는 엄마들이 주 양육자가 되는 양육자. 경우가 아직은 메이저니까 요새는 이제 아빠들이 주 양육자이신 집들도 종종 심심치 않게 찾아보긴 합니다만 어쨌든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그다음에 아빠 엄마를 둘러싸고 있는 뭐 그 환경 가정이 있을 것이고 약간 뭐 할머니랑 같이 사는 집도 조부모? 있고 부모님도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 부모님도 우리 아이를 둘러싼 이 환경에 대한 해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예. 객관적인 평가가 들어가죠. 심리 평가라든지 근데 그게 또 많이 밀려 있어요. 검사. 4시간씩 걸리거든요. 반나절이 걸려요. 그러니까 뭐 대학병원 심리평가 같은 경우는 맞아요. 저희 병원은 2년, 뭐 간편 검사, 약식 검사들은 1년 그렇게 밀려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 어머님들이 선생님은 저한테 왜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AD 검사하러 왔어요 라고 말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AD 평가받으러 왔어요. AD 평가가 뭐죠? 저는 이제 반문을 하죠.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무슨 어디에 무슨 검사를 진단명을. 띠릭하면 뭐 이렇게 빨간 그래프, 파란 그래프 뭐가 탁 나와서 탁 진단이 내려지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진단 내리는 게 아니에요. 이 분야는. 가장 중요한 게 병력 청취예요. 제가 금방 얘기한 네네네. 어린 시절에 어떻게 키웠는지 예. 엄마 아빠는 어떤 사람인지 두 분의 관계는 어땠는지 동생은 언제 태어났는지 언제부터 그랬는지 그 전에는 뭐 약간의 짚히는 무슨 시그널 같은 건 없었는지 어머님이 지금 기억을 해보셨을 때 지금까지는 몰랐으나 뭐 그런 것들을 다 들어보고 평가하고 의사가 최종 판단 내리는 게 가장 중요한데 무슨 평가를 해서 어머님들이 진단이 내려진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풀배터리 검사 발달 평가하러 뭐 그걸 뭐 1년에 한 번씩 막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요, 뭐 6개월에 그런- 한 번씩도 해요. 그런 교수님. 센터를 배불리 먹여주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세요. 어머님들이 돈을 길에 낭비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자주 할 필요 없습니다. 무슨 그런 평가를 그렇게 많이 그냥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때 애가 조금 학습이 조금 뒤처지는 것 같고 조금 뭔가 문제가 보여지면 그때 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가 없는 아이들은 굳이 평가를 막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그런 검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론 이런 검사 한번 해보고 싶어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제가 볼 땐 그 역치가 그 장벽이 너무 낮아졌다는 게 문제예요. 예전 같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검사도 선생님이 하려니까 뭐 풀 뭐요? 그러면서 이제 뭐 풀이 배터리가 어떻다고요? 그거 뭐 무슨 이제는 완전 배터리를 일반 얘기하는 용어가 겁니까? 됐어요. 그런데 교수님. 그거를 막 어머님들이 먼저 얘기하시니까 맞아요. 너무 당혹스럽죠. 이건 네. 의사의 권한인데 검사를 이걸 해라 말하네. 어머님들이 해달라고 찾아오는 건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토론을 이런 아이들은 말을 조리 있게 못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엄마 나 있지 뭐 있잖아 뭐 그러면서 이제 맞아요. 하면 야 나 엄마 바쁘거든 빨리빨리 얘기해 뭐 그러면 엄마가 아니 됐어 그러고 간다고 그럼 그게 다 시그널이에요.